한때 기술 대국의 희망으로 불렸던 한 거인의 정말 극적인 흥망성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떤 회사가 망했다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또 뼈아픈 교훈을 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6조 5천억 원. 이게 뭐냐면요. 2012년에 일본의 국가대표 반도체 챔피언을 그대로 침몰시켜버린 빚의 규모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2012년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 한 구절인데요.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느껴지시죠? 업계를 이끌던 선두주자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바로 그날, 일본 반도체 비극의 서막이 열렸던 그 순간으로 말이죠. 2012년 2월 27일, 한때 세계 디램 시장을 호령하던 3대 생산업체 중 하나였던 엘피다 메모리가요, 바로 이날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일본 메모리 산업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뭐랄까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던 셈이죠. 근데 엘피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무너질 회사였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일본 기술 영광의 모든 희망을 안고 탄생했던 그야말로 국가 대표였거든요. 그 야심찼던 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1999년에 히타치, NEC, 도시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업들의 디램 사업부를 싹 다 합쳐서 만들었어요. 거길로도 모자라서 2003년엔 미쓰비시 디램 사업까지 인수하죠. 말 그대로 일본의 디램 역량을 하나로 모은 어벤져스 국가대표팀을 만든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삼성이었죠. 그리고 이 전략이 처음엔 정말 제대로 먹혔습니다. 단숨에 세계 3위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기술력만큼은 삼성에도 안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랬으니 누가 이 거인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반도체 시장에는 피할 수 없는 아주 잔혹한 파도가 있습니다. 바로 불황이라는 파도죠. 이 시련의 파도는 모두에게 똑같이 들이닥쳤는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반도체 산업은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이에요. 3, 4년 주기로 엄청난 호황이 왔다가 갑자기 모든 게 얼어붙는 불황이 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사이클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PC 수요가 그냥 뚝 끊겨버리니까 디램 가격이요. 말 그대로 수직 낙하를 해버립니다. 보세요. 3달러 하던 게 0.5달러, 그러니까 50센트까지 떨어졌어요. 6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엘피다 실적에 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008년 한 해에만 무려 1,779억엔,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건 회사가 휘청거리는 수준이 아니었죠. 자, 바로 이 순간입니다. 모두가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엘피다와 삼성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두 회사가 내린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두 회사의 전략 한번 비교해볼까요? 정말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엘피다는 일단 살고 보자는 생존 모드에 들어갔어요. R&D고 뭐고 투자 싹 다 멈추고 그냥 버티기에 들어간 거죠. 반면에 당시 이건희 회장이 이끌던 삼성은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R&D 투자를 늘리고 미래 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불황이야말로 초격차를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엘피다는 저물어가는 PC 시장에 모든 걸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혁명으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시대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엉뚱한 곳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엘피다라는 회사 하나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그 뒤에는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의 지원 방식입니다. 돈을 주긴 줬어요. 그런데 그게 뭐랄까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 자본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장 죽지 말라고 숨만 붙여주는 연명자금, 응급자금에 불과했던 거죠. 4년 주기로 돌아가는 산업을 눈앞의 분기 실적만 보고 관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을까요? 이 업계의 전문가의 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디램 같은 장치 산업에서는요, 불황일수록 더 공격적으로,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미래의 승자가 결정되니까요. 엘피다와 일본 정부는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자, 그럼 엘피다의 이 뼈아픈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2년에 라피더스라는 새로운 국가대표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반도체에 10조 엔,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엘피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엘피다는요, 기술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 혹독한 경기 하강기, 그 겨울을 버텨낼 자본과 전략이 없어서 실패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엘피다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요즘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이 호황을 즐길 때일까요? 아니면 엘피다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다가올 또 다른 겨울에 대비해야 할 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